예, 오늘 열리는 제3회 문화예술 인성 콘서트는요, 클래식 유학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작품은 동양의 유학과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악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신문화의 가치와 삶을 조명해 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래식 유학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은 어른들도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포항초등학교 학생들 참 멋지게 같이 협연해 주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성 콘서트 클래식 유학에 빠지다 사회를 보게 된 저널리스트 임병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큰 눈도 왔다 그러고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 와주신 여러분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고 또 유학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주제가 클래식 유학에 빠지다. 클래식과 유학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래된 것들이라는 문화 혹은 철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의 한 장르이고 또 동양의 어떤 통치 철학이기도 하고 서양의 어떤 목적이기도 한 철학이기도 한 유학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콘서트의 출발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릴 태세고 또 지난 가을에는 이태원에서 참 큰 참사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에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라든가 참사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이 시점에서 특히 모든 이파리들이 뿌리로 돌아가는 이 겨울에 낙엽 귀근의 계절에 한번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인가를 오히려 정신문화의 뿌리, 양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 고전 음악과 클래식의 접점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다만 요한 세바스찬 바하도 그렇고요, 고전 음악도 그렇고 또 퇴계 선생님을 필두로 하는 조선의 유학도 그렇고 참 어려운 주제들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나한테 무거운 주제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려드린 한 곡을 포함해서 9곡을 준비했는데 다 레퍼토리를 보시면 낯이 있고요, 친근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이 주는 공포가 있죠. 너무 길어요. 근데 이것도 전부 짧게 편곡도 하고 또 일부만 들려드림으로써 오늘은 큰 부담 갖지 않으시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느라고 고생하신 선생님 여러분께 드리는 힐링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클래식과 유학의 접점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저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계학회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연세대에서 동양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이광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서양의 복장이라면 이광호 선생님 역시 우리 조선의 아주 단아한 복장으로 나오셨는데, 선생님 어쨌든 저희들이 마련한 주제 클래식이 유학에 빠지다입니다만은 흔히들 생각하기에 유학은 음악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은가, 혹은 음악을 오히려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가, 쾌락이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학에서는 정말 음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소선조 말에 유학을 이념으로 삼던 조선 왕조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해서 우리가 유학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많은 국민에게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래식 유학에 빠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음악회를 열게 된데 제가 또 유학 쪽 해설을 맡게 된 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또 책임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유학 사상에 들어가 보면은 유학과 음악이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학의 클래식, 유학의 경전 하면 우리가 육경을 얘기합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경,
육경을 유학의 바이블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시경과 악경 이 두 가지는 바로 음악입니다. 바로 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 가사지요. 가사가 돼가지고 언제나 이건 노래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경이라고 하는 책은 대단한 음악 철학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분수경류로 인해서 우리가 악경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잔재가 세 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기 속에는 이제 악기 편이 있고 또 사마천의 사기 속에도 또 악서가 있고 또 순자가 지은 속에 악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악경의 현적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어를 펼치면은 논어 속에는 이제 절굴낙자가 많이 나오는데 절굴낙자도 많이 나오지만 또 음악이라고 하는 또 악자로도 많이 나옵니다. 공자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노래를 잘하면 앵콜 하고 이제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반드시 당신도 한 곡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자란 분이 이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소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우다가 3개월 동안 고기 맛도 잊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완성, 인간의 자기 완성, 수양을 가장 중시하는 책인데 인간의 수양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우리가 이제 시경, 시를 통해서 우리 감흥이 일어나야 된다. 학문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흥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시작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를 통해서 그 선이 몸에 익어야 된다 해서 예를 통해서 몸에 익히고 마지막 단계로는 성은 악이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 삶이 완성되어야 한다. 인간의 인성의 세계, 감성 세계는 무한히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음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정화시키고 순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격 수양과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음악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러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곡 두 곡을 더 듣고 선생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았고요. 또 그의 생각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겸손과 온유와 절제를 실천하는 것들을 음악에도 실제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종교 칸타타를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리움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바하는 반드시 종교 음악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방대한 양의 관현악 조곡이라든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소나타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티스트들의 교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만든 가운데 론도와 가보트가 있습니다. 론도와 가보트는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했던 아주 경쾌한 2박자의 춤곡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 멜로디구나 하고 익숙하실 겁니다. 챔버 오케스트라의 멤버이시기도 한 이진성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곡을 여러분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청하 듣겠습니다.
뒷 배경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춤추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는 아주 익숙한 멜로디죠. 1997년에 인류는 우주 탐사 또 새로운 외계의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이저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지금도 아마 이제 어떤 우주를 떠돌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 혹시 외계인들이 있다면 들어보라 하는 의미에서 27곡의 음악을 트랙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곡이 바흐의 곡인데 그 중에 한 곡이 이 론도와 가보트였답니다. 나머지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하고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이었는데요. 외계인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유학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바흐를 포함해서 서양의 음악가들 혹은 더 넓게 본다면 서양의 사상가들은 대체로 소명의식이라는 걸 중시했습니다. 바흐도 역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신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고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곡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퇴계 이황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의 유학자들은 자기 수양 혹은 정치 철학, 통치 이데올로기에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천명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 바흐를 포함한 서양 아티스트들의 소명의식 또 우리 조선 유학자들의 천명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음악에 깊은 관심은 아직 가지지 못해가지고 바하와 퇴계라는 주제로 음악을 회를 하면서 해설을 달라고 해서 맡아달라고 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대단히 우리 관계가 깊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하께서는 음악의 가장 중시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의식을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완성하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음악을 완성하셨는데 제가 한 40여 년 퇴계생을 연구해 왔습니다만 퇴계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천명입니다. 천명입니다. 퇴계생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학 자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천명을 부여받아서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바로 그 천명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바로 그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천명을 어떻게 실현하는 문제가 도덕의 문제로 되고 선의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과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이 기초해야 되는데 바로 인간 본성이 실현한 측면에서 중을 중시하고 화를 중시했습니다. 바로 중화 사상 이런 것이 바로 음악 정신하고 바로 통하는 정신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포항에 사니까 한 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우리 8개 서원이 한 4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바로 그 중에 8개 서원 가운데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양동에 있는 옥산서원입니다. 바로 옥산서원이 바로 8개 서원 중에 두 번째이고 그리고 옥산서원에 모신 회재 이연적 선생은 바로 조선에 있어서 천명사상을 가장 먼저 중시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천명사상을 이어서 퇴계생이 중시하게 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그 서원의 가치, 정신문화의 가치를 우리보다 어쩌면 유네스코에서 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한 곡은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연주곡이고요. 한 곡은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미로운 멜로디입니다. 첫 번째 장 바프티스트 아감반이라는 분이 만든 베니스 카니발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니스의 카니발은 사순절 약 2주 동안 가면 무더위를 포함해서 매우 멋지게 노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열리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카니발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파가니니를 비롯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아르방이라는 분은 그 코넷 주자이면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코넷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펫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훨씬 음색도 높고 청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구슬픈 음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그 코넷의 음색에 한번 빠져보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코넷이스트 안희찬 선생님이 협연을 하시는데요. 아주 고난도입니다. 매우 어려우니까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 유명한 곡이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펼쳐지는 프로펠러를 타고 한 여행을 할 때 나왔던 곡입니다만은 정말 감미로운 협주곡인데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연주하겠습니다. 변규리 선생님의 클라리넷 협주가 있습니다. 이 두 음악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이죠. 두 분의 코넷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모차르트는 35세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말년에 정말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 클라리넷 협주곡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그런 고통이나 공포, 두려움, 슬픔 없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멜로디를 쓸 수 있을까 참 경이롭습니다. 모차르트는 비인 궁정악단에서 클라리넷을 불렀던 안톤 슈타들러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에는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실 때는 천사들이 바흐의 음악을 듣는데 하느님이 살짝 자리를 비우면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차르트 음악은 어떻게 보면 훨씬 우리가 다가가기 좋고 또 아름다운 곡인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들으실 3곡 가운데 2곡은 개인과 국가 그리고 민족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들으실 연주는 체코의 민족 음악가죠. 국민음악가 스메타나가 작곡한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2번째 몰다우입니다. 몰다우는 독일 말이고 원래는 죄송합니다. 불타바라는 체코 프라하를 흐르는 강입니다. 체코는 아시다시피 중부 유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만은 고대 로마, 또 신성 로마 제국, 또 스메타나가 있었던 19세기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죠. 가깝게는 러시아의 속국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스메타나는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기원했고 그것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2번째 들으실 노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슈만이 작곡한 가곡 2사람의 척탄병입니다. 척탄병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힘 좋은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데 배경은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입니다. 모스크바를 침공했지만 극심한 추위와 기아로 결국은 패배하고 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포로로 잡힌 척탄병들이 내가 죽어서도 다시 황제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애국심을 불태우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유생들도 그렇고요. 임진왜란 때 혹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유생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됐고요. 유생이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육사 이월록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베이징 감옥에서 순사하셨습니다만은 조국을 위해서 시를 짓고 또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그 역사적으로 우리 유학에서 이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애국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마 지구상에서만 이 반만 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우리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만년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 수많은 그 강대국들 또 힘센 민족들이 많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만년 동안 이어온 데는 수많은 그 애국지사들 그리고 또 민중들의 어떤 그 애국심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큰 전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의병을 통해서 민중들의 애국심을 통해서 승리의 전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당당한 세계 우리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애국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조명하는 육사 이월록 선생은 우리 퇴계 이양 선생의 14대 이제 또 후손이 되시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일본과 중국 그리고 조선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우리가 264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구 형무소에 갇혔을 때 그 제수 번호가 264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호로 삼았고 훌륭한 많은 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육사 선생을 기억할 수 있는 광야라는 시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시 한 수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홀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바로 죽음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노래 시를 전해서 우리가 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이십니다. 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마침 뭐 중부 지방에 큰 눈이 왔다니까 광야에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곡을 들으실 텐데요. 첫 번째 곡 말씀드린 대로 스메타나의 교양시 나의 주옥 가운데 이해악장 몰다오를 들으시겠고요. 두 번째는 슈만이 하이네시에 붙인 두 사람의 척탄병인데, 이 척탄병에는 맨 처음에 등장해서 바하의 곡을 들려준 우리 포항의 초등학생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같이 협연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영화였죠. 영화 미션, 1986년에 만든 영화 미션에 나왔던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탁월한 작곡가가 만들었고, 뭐 영상 과라니족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 공포를 이겨내고 이 오보에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게 되겠습니다. 뒤에 아마 영상도 흐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오보에가 아니고 조금 전에 연주했던 안희찬 선생님이 이 코넷으로 한번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같이 연주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코넷이 되겠죠. 네, 이 세 곡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오보에도 물론 아름답습니다만 코르넷 소리도 참 좋죠. 네. 아까 그 클라리넷 협주곡도 마찬가지고 이 곡도 그렇습니다만은 영화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 뭐 흔히 평론가들은 한 30%라 그러는데 저는 이런 음악들은 거의 50%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션에서 가브리엘에서 오보에가 빠졌다면 어떤 영화가 됐을까? 참 위대한 음악가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송년 음악회 하면은 뭐 당연히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이 만든 합창 교향곡은 뭐 단순히 교향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향곡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인류의 어떤 평화, 염원 이런 거대한 원대한 꿈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인간의 목소리를 교향곡에 넣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형식과 내용에서 가히 이 교향곡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만들어놓은 인류 음악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초장에는 개인의 어떤 인격 수양의 어떤 수단으로서 혹은 목표로서의 유학을 얘기했고, 중반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 차원에서 유학을 얘기했다면 이제 마지막에 베토벤이 꿈꿨던 이런 인류의 평화,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또 그걸 통해서 환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차원은 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베토벤도 꿈꿨습니다만 흔히 유학의 모토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데 그 평천하 부분과 관련해서 유학은 어떤 그런 인류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환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짧은 시간의 설명을 통해서 과연 클래식과 유학, 과연 클래식 유학이 빠질 만하다는 느낌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은 그 음악 악자가 바로 절골 낙자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제가 그 유학을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아마 전 서양 철학을 한 10년 공부하다가 유학을 시작했는데 과연 유학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거 우리가 그냥 알듯이 봉건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하고 회의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유학 경전을 읽으면서 논어를 첫 펼치면은 하기시집지 불영 열호, 유붕자한방대 불영 낳고 기쁨과 즐거움이 논어 속에 충만한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즐거움, 이 삶은 즐거워야 되고 과연 어떤 삶이 즐거운 것인가? 유학에서는 천명에 따르는 삶이 즐거운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를 우리가 국기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세계 최고 자랑거리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양자 물리학 상보성 원리로 노벨상을 받은 덴마크의 닐스 보어라는 분이 자기 자신이 이제 노벨상을 받을 때 덴마크에서는 그 옷에 그 기족자기를 받았는데 기족자기의 가슴에 이제 스스로 문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양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태극기의 문양이었습니다. 태극기의 문양 속에는 원은 사실 하늘, 천명,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음양의 변화가 있고 절대적인 것과 변화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 있는 세계, 바로 즐거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절대와 상대, 그리고 상대 속에서 상대적인 것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고, 바로 베토벤이 노래하는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질성의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태극기를 국기로 가지고 있는 우리야말로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 돼 가지고 함께 합창을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베토벤의 합창에서 태극 사상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만든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인류의 화합, 평화, 행복은 갈 길이 멉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올 연말 베토벤이 꿈꿨던 환희와 행복으로 넘치는 연말 되시고요. 또 더 좋은 음악회로 찾아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인보 오케스트라가 편곡한
실내악 버전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가운데 환희의 송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공연은 만족스러우셨지요? 예, 예, 내년에도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는 더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